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주말에 뭐 다우하고 러셀 2000 올랐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황상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뭐 길리어드 같은 게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서 업종별로 조금 엇갈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PC 지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그리고 상반기 포트폴리오 결산 관련된 매매가 또 집중이 되는 그런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평탄하진 않을 것 같다.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경계스러운 거는 환율이 1380원 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1380원 위에서는 증시 자체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는지, 특히 오늘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주말 미증시는 뭐 다우는 올라가고 러셀 2000도 올라가고 나스닥과 S&P 500은 빠졌는데, 뭐 상승폭, 하락폭이 그렇게 거칠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큰 이슈보다는 그냥 만기 주간, 만기 주간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인 게 좀 비중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주가가 이제 빠졌죠. 장중에 변동성도 제법 있었는데, 뭐 하락 요인으로 이제 동시 만기일 영향도 있었을 거고,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풋옵션 거래가 최근에 급증했다라는 점, 수급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무려 8주 연속 올랐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대부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증권가에서는 최대 110달러 정도에서는 아마 지지가 될 거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거칠게 밀린다라면, 워낙 이 종목에서 수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고 또 주식 분할 이후에 내 주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던져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초에 좀 반등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제약주, 뭐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은 강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루 전날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올라가서 이러다가 잘하면 51선, 200일선까지 돌파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제약주, 엇갈림, 이게 우리 증시의 오후장에 어떤 형태로 반응이 되는지, 영향을 주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일정이 되게 세요. 26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다음에 이제 그 날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결제일 기준으로 그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매도를 하면 이제 상반기에 매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날부터 매수를 하면 그 매수된 거는 하반기 결제 기준으로 하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일, 27일 이 두 날짜에 포트폴리오 재편이 마무리가 되거나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27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 편입이 시작되는 시점. 그래서 그때 전후에서 새롭게 매수 붙이는 종목이 뭐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조짐이 보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8일에는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열리죠. 그리고 저녁에는 미국의 5월 PC 물가지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일정은 역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PC 지표 이 두 개가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특히 5월 PC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 시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잘 나온다면 그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어쨌든 이런 대형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초반부터 아주 무리하게 방향을 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라는 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에 30일, 다음에 7월 1, 2, 3일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쨌든 6월 마지막 날이 걸쳐 있는 주간, 그걸 마지막 주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하고 봤거든요. 근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게 딱히 방향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좀 튀게 올라간 적이 있었고, 또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주가가 이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경향성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주간 변동폭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지 않았어요. 뭐 2017년에 0.02% 올라가고 작년에 0.75%, 뭐 하여튼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뭐 주간 2% 이상 변동성 나온 횟수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동성 나온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도 확률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냥 뭐
그냥 올라가는 추세,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추세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기술적으로는 79,000원, 76,000원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만 원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어쨌든 79,000원 위에서 매물이 나와도 받아내고, 최악의 경우는 76,000원 정도에서 받아내고 다시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흐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시젠이라든가 실리콘2 이런 종들이 압도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거의 뭐 끌어올리는, 사실 이 종목들 빼고 나면 코스닥은 더 빠졌을 텐데 어쨌든 지수를 좀 왜곡시키는 측면도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종목들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여기에서 매수 자금이 막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추세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좀 흔들리면서 매수 자금으로 분산이 되느냐, 요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약 계열의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동력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게 코스닥 흐름상으로는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알테오젠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지분율 늘어난 거 보세요. 거의 한 2.4% 정도 지분율 늘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산이 되는지 그대로 쭉 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강했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밸류업 때 강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금융, 자동차, 건설 이런 종목들이 밸류업 위시 때 좀 강했던 종목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그런 종목군들이 또 연결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이게 하락 종목수 키운 결정적인 계기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잖아요. 기관들이 매도하는 기간 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코스닥 지수 자체도 지금 상승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관 투자들이 코스닥 매매하는 거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뭐 매수한 구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잠깐씩 있고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2월, 3월 그때는 기관 투자들이 정말 매도 집중했거든요. 근데 저 때 증시가 안 빠졌었어요. 예, 저 때는 증시가 안 빠졌던 게, 보시면 2, 3월 기관들이 매도하는 기간에 증시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예탁금이 늘어났어요. 한 49조 원 왔다 갔다 하던 예탁금이 피크 때 한 50조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팔아도 개인들이 예탁금 바탕으로 이제 그 물량을 받아냈는데 지금은 예탁금이 안 늘어나 있잖아요. 예, 지금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팔면 증시가 못 올라가요, 지금은. 옛날하고 2, 3월 때하고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서 줘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혹시 저게 이제 상반기 결산하는 어떤 정리 차원에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좀 이제 어쨌든 급한 매도는 좀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혹시 주초부터 좀 진정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상반기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1380원, 90원 요 사이인데 1380원, 1400원 부근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달러 환율 고점, 증시 저점 이런 형태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뚫고 나가버리면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를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증시에서 강했던 건 하이닉스 강했고, 제약주 일부, 대형 제약주들, 조선주,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일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주말의 미증시 영향으로 여기서 또 분화가 되는지 이걸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황상 삼성전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삼성전자 또 조금 지나면 또 잠정 실적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브로드컴 포함해서 많이 빠졌죠. 이게 이제 지수를 어떻게 이제 볼 거냐, 그러니까 시황을 어떻게 볼 거냐, 이번 주를. 그러니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초반 이후에 오후 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코스닥 2분기 성적표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 먼저 이거 보여드렸죠. 많이들 공유하셨는지 막 이 표만 막 만 몇천 개 조회가 나왔던데. 하여간 이제 그 2분기 코스닥 시장의 성적표 봤더니 상승 종목 수가 0.1%라도 올라간 종목이 455개였고 하락한 게 1150개.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2.2배 정도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3.86인데 이게 코스닥 지수보다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거는 뭐 제 상승률이 막 몇백 퍼센트 되는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좀 왜곡된 게 있어서 하락한 종목의 평균 낙폭을 좀 따져봤더니 15%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어려운, 예,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왜냐면 2분기 때 내가 어느 종목을 딱 찍으면 세 종목을 찍으면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빠지는, 예, 그런 어떤 비율 정도로 좀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높았던 시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생이 좀 됐죠. 근데 3분기는 초반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PC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PC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이런 코스닥의 다양한 통계들을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이걸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코스닥 시장 지수 특집, 예, 그러니까 왜 못 가는지, 그리고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또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PP, 다른 곡 안내를 한번 또 해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다가 다시 이제 동영상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강정헌의 주식공장이라고 제 친구가 하는, 원래 친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정헌 씨는 MC였고, 방송국 프로그램 이제 진행하는 진행자였고 저는 이제 게스트로 출연했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말 놓게 된 사이라서 뭐 하여튼 저기 강정헌의 주식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뭐 종목 주로 이제 저하고는 달리 이제 종목들 코멘트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많이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강정헌입니다. 현이 아니라 헌이에요. 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먹으면 재밌어지는 친구 강정원의 주식공장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예고드리면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평소보다 제가 오후 방송이 늦게 올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